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한자 길라잡이 바른 한자 김정환입니다. 지금 바로 한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이야기 변시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인공 나오네요. 성변자입니다. 자, 아래 하자 요소죠. 아래 하자 위에 점이 하나 찍혔으니까 자, 아래쪽에 점이 하나 있는 변시, 그래서 변시입니다. 성변자. 네, 간단하죠? 그 다음에 뜰부자입니다. 뜰부자. 손톱 달린 작은 짐승의 새끼까지 나오네요. 아들이죠. 새끼가 물에 떠 있다. 그래서 뜰부자, 뜰부자입니다. 자, 뜰부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뚜껑 덮인 그릇을 표시해 놓고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고 물에 떠다니는지 본다. 그래서 떠다닐 표자. 그래서 부표라고 하면 여러분들 고기 잡을 때 떠 있는 스티로폼을 부표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해볼게요. 부자 뒤에, 뜰부자 뒤에, 자, 한 줄로 멈춰서 바르게 가게 해놓고 하니까 말을 낳는다. 그래서 낳을 탄자, 부탄이라고 하면 허황된 말을 낳는다. 허황되다. 그 말이 허황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전유자, 전유자, 젖이라고 하면 우유죠. 그래서 소우자 붙이면 우유가 됩니다. 전유자, 자, 손톱 달린 작은 새끼가 자, 새인 것을 알고 준 것이 바로 젖이다. 그래서 젖유자입니다. 전유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풀밭에 양이 잘 있는지 나무 위에서 감시하는 일을 맡았다 해서 일업자 하면은 유업, 뭐뭐뭐뭐 유업 이렇게 하시면은 어떤 젖을 파는 일이죠. 그래서 유업입니다. 자, 화롱자, 화롱자입니다. 여기 작고 작은 거 들어가죠. 그래서 갓을 쓴 사람이 작고 작은 새와 화했다. 그래서 화할 옹자입니다. 화했다는 것은 화목하다, 친하게 지낸다, 이런 건 뜻이죠. 분위기 좋다. 자, 그 다음에 안을 옹자. 여러분들 포옹 아시죠? 포옹. 이게 한자입니다. 포옹. 그래서 이것은 포옹이란 것은 50회 50일에 연속으로 출제된 중요한 단어. 자, 그 다음에 옹자, 낄옹자입니다. 낄옹자 보시겠습니다. 자, 갓쓴 사람과 작고 작은 새가 화하니까 손으로 깍지 끼고 앉는다. 그래서 낄옹자, 낀다, 낄옹자입니다. 낄옹자. 자, 독옹자, 독옹자는 자, 갓을 쓴 사람과 작고 작은 새가 화하니까 자, 기와로 만든 독을 새집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독옹자, 독옹자. 독옹자 뒤에 여러분 배웠던 글자 4개의 개입이 박혀있는 그릇 기자죠. 그래서 옹기라고 하면은 여러분 장독대, 옹기. 예, 그릇으로 독으로 만든 그릇, 옹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익힐습자, 익힐습자. 자, 날개 기도자 나오죠? 긴 날개입니다. 자, 흰 날개로 날개짓을 익힌다. 그래서 익힐습자입니다. 익힐습자.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린 예습 복습할 때 요 익힐습자 쓴다는 것. 그리고 그럼 아시는 거 있죠? 호리병에 담은 마음이 악하다. 그래서 악습, 나쁜 습관이죠. 악습입니다. 자, 복습할게요. 자, 아랫부분에 점이 하나 있는 변시입니다. 자, 손톱 달린 작은 새끼새가 물에 떠 있다. 그래서 뜰부자. 자, 손톱 달린 새끼새가 어리니까 젖을 준다. 그래서 전유자. 갓쓴 사람과 작고 작은 새가 화했다. 그래서 화할 옹자. 자, 작고 작은 새가 화했으니까 손으로 끼고 앉는다. 그래서 낄옹자. 포옹할 때 낄옹자. 자, 화했어요. 화해서 자, 기와로 만든 독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독옹자. 독옹자. 자, 그 다음에 날개짓. 흰 날개로 날개짓을 익힌다. 그래서 익힐 습자입니다. 네, 같은 이야기 또 다음 한자 이어갈게요. 자, 다음 한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날개짓을 아까 익힌다고 했죠? 그래서 날개짓을 익히는데 말이죠. 옆에서 서서, 설립자죠? 서서 그것을 돕는다. 그래서 도울익자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한자 도울익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한자에는 한자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글자 달을 이자인데요. 달을 이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땅과 팔도는 한 가지 공자입니다. 한 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한반도 안에 두 땅과 팔도는 한 가지지만 그 밭은 주인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달을 이자입니다. 달을 이자 앞에 기두자가 들어가서 자, 날개짓이 남다른 날개. 그래서 날개 익자입니다. 날개짓이 남다른 날개. 그래서 여기서 좌우를 붙이면 좌익 세력, 우익 세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앞에 여러분 배웠던 글자. 자, 몸과 몸이 만난 사람, 그 친구가 말이죠. 벗이 새를 타고 갔는데 그 새가 바로 이런 붕새의 붕자입니다. 그래서 자, 붕익이라고 하면은 이제 붕새의 날개죠. 이거 46회 문제에 출제됐던 붕익입니다. 자, 그다음에 뛸 약자입니다. 뛸 약자. 자, 날개짓을 하는 새가 말이죠. 날개짓을 하는 새가 자, 날기 위해서 시동을 걸죠. 발로 뛴다. 그래서 뛸 약자입니다. 뛸 약자. 도약, 비약 할 때 뛸 약자입니다. 약자 뒤에다가 여러분들 배웠던 글자. 자, 새 앞으로 천천히 나아간다. 그래서 나아갈 진자 붙이면은 약진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약진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씻을 탁자입니다. 자, 날개짓을 하는 새가 자, 물에 들어가서 뭐를 하느냐? 몸을 씻죠. 그래서 씻을 탁자입니다. 씻을 탁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자, 어진소를 먼저 물에 씻긴다. 씻을 새자 세탁 되겠죠? 세탁 그리고 발족자 들어가면은 탁족 자주 나오는 단어 탁족입니다. 발을 씻는 거죠. 자, 그다음에 빛날 요자. 자, 날개짓을 하는 새가 말이죠. 날개에 태양이 비칩니다. 그래서 빛납니다. 빛날 요자 앞에 날일자 붙이고 뒤에다 날일자 붙이면은 일요일 되죠. 우리가 좋아하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빛날 요자. 자, 또 다른 빛날 요자. 빛날 요자 앞에 요 글자부터 해볼게요. 요 글자는 빛광자입니다. 빛광자. 여러분들 화투놀이 하실 때 많이 보셨죠? 빛광자. 자, 작은 한 사람이 어지니까 빛난다. 그래서 빛광자 뒤에다가 자, 날개짓을 하는 새가 자, 빛이 나니까 빛난다. 그래서 빛날 요자. 이것도 빛날 요자, 이것도 빛날 요자입니다. 자, 복습할게요. 자, 날개짓을 하는데 옆에 서서 뭐 해준다? 도와준다. 그래서 도울 익자. 자, 날개짓을 하는 것이 다르다. 뭐가? 날개짓이. 그래서 날개 익자입니다. 요 다를 익자, 날개 익자입니다. 자, 날개짓을 하는 새가 발로 뛴다. 그래서 뛸 약자입니다. 자, 날개짓을 하는 새가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다. 섹시하게 씻을 탁자입니다. 자, 날개짓을 하는 새가 새 들어가죠. 새가 햇빛에 비치니까 빛난다. 그래서 빛날 요자. 자, 날개짓을 하는 새가 햇빛에서 비쳐서 자, 빛광자죠. 빛이 나니까 또 빛난다. 그래서 빛날 요자. 자, 이번 이야기 좀 한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면은 바로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꼼꼼히 보시고요.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범호자부터 시작하네요. 범호자는 부수. 범호자 부수입니다. 자, 범호자 부수인데 자, 다른 한자에 들어갈 때는 요게 날라가죠. 그래서 요것만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호자 뒤에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가죽 피자죠. 그래서 호피문이 되겠네요. 호피, 호랑이 가죽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음은 갈릴 채자입니다. 갈릴 채자 집에서 자, 범이 들어와서 자, 천천히 서서히 갈렸다 해서 갈릴 채자. 이렇게 자기 진영에 따라서 갈라져서 간다 해서 갈릴 채자 되겠습니다. 갈릴 채자는 우체국 할 때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믿을 신자 들어가면 옛날에 우체국의 전신이죠. 최신청. 자, 최신이 되겠습니다. 최신. 자,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름 호자입니다. 자, 입으로
입으로 5마리의 호랑이를 부르는 그 이름이다. 그래서 이름 호자입니다. 호식이 호돌이 호만이 해서 자 5마리의 호랑이의 이름이다 해서 이름 호자 되겠네요. 이름 호자. 자 앞에다가 말이죠. 자 서서 자 사람들이 일러주는 자 어진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한 장사대 장사상자죠. 그래서 상호라고 하면은 장사할 때 이름 짓는 상호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고처자입니다. 고처자. 호랑이가 천천히 서서히 들어간 책상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고처자입니다. 책상 있는 곳으로 갔다 해서 고처자 되겠네요. 고처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고처자 앞에 말이죠 여러분들. 자 살거자 들어가면 거처하다 되는 거죠. 어느 곳에 산다. 거처하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자 행하다라는 뜻으로 벌을 행한다 해서 처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모질학자입니다. 자 범이 자 손을 쓰기 시작하죠. 화가 나서 거꾸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거꾸로 특이하게 손을 쓰기 시작하니까 거칠어진다, 모질어진다 해서 모질학자 되겠네요. 모질학자 되겠습니다. 자 모질학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자, 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다 해서 기다릴 대자죠. 그래서 학대 되는 겁니다. 학대. 자, 학대는 48회. 자, 쓰기 문제 나왔다는 쓰기 문제는 아니죠. 자, 읽기 문제 나왔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근거거자입니다. 근거거자. 자, 호랑이가 들어선 곳에 자, 돼지 고기들이 있습니다. 돼지 시체들이 있으니까 그걸 손으로 들어서 이것이 용이 살았다는 근거로 삼았다 해서 근거거자입니다. 자, 용이 잠시 전에까지 용이 있었다라는 근거로 삼은 거죠. 그래서 근거거자 되겠습니다. 근거거자. 자, 다음은 심할극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 호랑이가 화가 나서 그 돼지고기를 가지고 있는 칼로서 자, 분해를 하니까 잘라버리니까 자, 심하다. 심함이 극에 달았다. 그래서 심할극자 되겠습니다. 심할극자. 자, 심할극자. 자, 심할극자 앞에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죠? 자, 마음이, 자, 작고형 세 사람이, 수염 없는 세 사람이, 마음이 참혹하다 되겠죠? 그래서 참혹할 참자. 그래서 참극이다. 자, 참극이 되는 거죠? 참혹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연극. 자, 할 때 쓰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극할 때. 자, 다음은, 자, 빌허자 보겠습니다. 빌허자. 자, 호랑이가 자, 손잡이를 들고 열어봤지만 속이 비어 있었다 해서 빌허자입니다. 손잡이 모양이죠. 손잡이를 잡고 당겼는데 비어 있었다. 빌허자 되겠네요. 빌허자 뒤에다가 여러분들 8명의 선녀를 하늘로 천천히 보냈다 해서 보낼 송자죠. 그래서 허송. 자, 허비로 보내는 세월, 허송세월이죠. 허송세월 할 때 허송 되겠습니다. 허송. 자, 다음은 희롱할 희자입니다. 희롱할 희자. 자, 호랑이를 굴리기 위해서 창에다가 콩만한 인형을 달아서 희롱한다. 그래서 희롱할 희자가 되겠네요. 희롱할 희자. 그렇습니다. 자, 희롱할 희자 뒤에다가 자, 심할극자 붙으면 희극이 되는 거죠. 웃긴 극, 희극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뒤에다가 자, 대나무를 하늘에서 내려주니까 웃긴다 해서 웃음소자. 그래서 희소. 자, 실없이 희롱으로 웃는 웃음을 희소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붙습니다. 호랑이 호자입니다. 호랑이 호자. 자, 다음은 집안에서 호랑이가 자, 천천히 가면서 갈린다 해서 갈릴 채자네요. 갈릴 채자. 다음은 자, 입으로 5마리의 호랑이를 부르는 이름이다. 그래서 이름 호자 되겠고요. 자, 다음은 집안에서 호랑이가 자, 서서히 들어가서 책상이 있는 곳으로 갔다 해서 고처자입니다. 고처자. 자, 호랑이가 손을 써서 책상을 부셔버리니까 자, 모질다. 그래서 모질학자 되겠고요. 자, 다음은 호랑이가 돼지고기를 손으로 들고서는 그것을 근거로 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해서 근거거자 되겠습니다. 근거거자. 자, 다음은 호랑이가 그 돼지고기들을 칼로 찔러서 분해를 하니까 심함이 극에 달았다. 심할극자 되겠습니다. 심할극자. 자, 다음은 호랑이가 자, 여기에 있겠구나. 군 손잡이를 잡고 당겼는데 없다. 비어 있었다. 그래서 빌허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호랑이가
호랑이를 골리기 위해서 창에다가 콩만한 인형을 달아서 희롱했다 해서 희롱할 희자까지 되었네요. 자, 다음 이야기도 들어갑니다. 자, 다음 이야기. 아이고, 핵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도 야무지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위에 있는 새는 두 마리죠. 그래서 짝이다. 그래서 짝쌍자입니다. 짝쌍자 뒤에다가 방향방자 붙이면 쌍방과실. 쌍방이 되는 거죠. 짝쌍자입니다. 외짝척. 자,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외짝이 됐죠. 짝인데 외짝입니다. 그래서 외짝척자입니다. 발음 척이고요. 자, 손에 있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날아가니까 외짝이다. 그래서 외짝척자. 자, 척자 뒤에 손수자 붙이면 척수. 자, 외로움을 척수라고 합니다. 손이 하나 없어진 거죠. 이렇게 척자는 이제 두 개가 있다가 하나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 외짝 척자를 쓰도록 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할게요. 다음 한자 할게요. 얻을획자. 자, 풀에 혼자 남은 손 위의 작은 새는 누가 개 같은 짐승이 얻어갈 것이다. 그래서 얻을획자입니다. 얻을획자 앞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신하와 사람들이 그릇을 담긴 것을 물을 부으니 물이 넘쳐났다. 그래서 넘칠남자. 남액 그러면은 어떤 천연기념물 같은 것을 지나치게 많이 잡는 것. 그것을 남액이라고 하죠. 이런 것 50회 문제에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호할 호자입니다. 보호할 호자. 자, 혼자 풀에 남아있는 외짝입니다. 외짝을 자, 말로써 보호하자고 한다. 그래서 보호할 호자. 아까 배웠던 글자죠? 자, 갓쓴 사람과 작은 새가 서로 낀다. 그래서 끼롱자죠. 옹호. 어떤 것을 보호한다, 옹호한다고 하죠. 그래서 옹호 저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거들확자입니다. 자, 풀에 혼자 남아있는 외짝을 위하여 자, 별을 거두었다. 그래서 거둘확자입니다. 거둘 숫자 써서 수학이라고 하죠. 거둘확자입니다. 두려워할 구자입니다. 자, 새의 두 눈 들어가죠. 머리 위에 있는 눈 두 개입니다. 새의 두 눈에 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두려워할 구자입니다. 마음이 두렵다. 두려워할 구자. 자, 구 뒤에 자, 달뜬 밤이 개를 불에 태운 것처럼 그러하다. 그러려는지 하면 구연히라고 하면은 이제 두려워하면서 하는 것을 구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날짐승금, 세금자네요. 세금자. 자, 사람 나오네. 사람이 자, 갓으로 덮어놓은 그릇이죠. 덮어놓은 것, X 들어가죠. 덮어놓은 작은 것을 멀리서 보니까 이것은 새다. 그래서 세금자입니다. 세금자. 여러분들 배웠던 글자. 자, 개입 두 개와 밭에서 큰 잎 하나와 개가 자, 싸우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짐승이다. 짐승 숫자죠. 그래서 금수. 이런 금수만도 못한 놈. 그래서 모든 동물을 금수라고 합니다. 떠날리자. 이별할 때 쓰는 가슴 아픈 떠날리자. 자, 갓으로 덮어놓은 그릇에 멀리서 보니 새라서 그것을 떠나보내게 했다. 그래서 떠날리자입니다. 그래서 새기 때문에 멀리 떠나보냈다. 그래서 떠날리자. 여러분들 배웠던 글자. 자, 너무 커서 발로 상거하다. 그래서 상거할 것자죠. 서로 떨어져 있다. 상거할 것자. 그래서 거리. 당신과 나와의 거리. 그래서 거리할 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록 숫자. 자, 비록 말하기를 곤충을 먹고 사는 새일지라도. 여러분 비록을 제가 뒤에 넣어보려고 했지만 비록이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입으로 곤충을 먹는 새일지라도.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숫자 뒤에 아까 배웠던 글자 그럴 연자 들어가면 수연이 비록 그러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손 위에 새가 두 마리 있으니까 이것은 짝이다. 그래서 짝쌍짝. 두 마리 중에 손 위에 한 마리가 날아가니까 외짝이다. 외짝 척짝. 자, 풀숲의 새가 외짝이니까 자, 개나 짐승이 얻은다. 얻을 획자. 자, 풀숲의 새가 외짝이니까 말로써 그것을 보호하고자 한다. 돕고자 한다. 그래서 도울 호자, 보호할 호자, 도울 호자. 자, 그 다음에 거둘 확자입니다. 풀숲의 작은 새가 외짝이니
자, 별을 걷어서 그걸 도와주죠. 그래서 거둘 확자입니다. 별을 거둔다. 거둘 확자. 자, 새의 두 눈이 마음에 두려워함이 있다. 그래서 두려워할 구자. 두려워할 구자. 자, 사람이 갓을 덮어놓은 그릇에 이상한 것이 멀리서 작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바로 새다. 그래서 새금자. 자, 갓을 덮어놓은 이상한 것을 멀리서 보니까 바로 새라서 그것을 떠나보내줬다. 그래서 떠날 리자. 자, 말하기를 비록 곤충을 먹고 사는 새일지라도 그래서 비록 숫자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자,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죠. 우리 좀 색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거북이란다. 토끼 묘자입니다. 토끼 묘자. 바로 토끼의 귀 모양이죠. 여러분들 써보세요. 토끼의 귀 모양입니다. 여러분 12지주 중에 토끼띠는 토끼 묘자를 씁니다. 그래서 을묘, 뭐 간묘 이렇게 쓰죠. 자, 그다음에 알란자입니다. 토끼 안에 점이 2개 찍혀 있죠. 그래서 토끼가 품고 있는 알입니다. 그래서 알란자. 닭게자 쓰면 계란. 뒤에다가 아들 자자 쓰면은 난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버드나무 류자. 버드나무 류자는 자, 토끼 옆에 있는 바로 그 나무는 버드나무다. 그래서 버드나무 류자. 아니면 토끼 귀처럼 이렇게 풀이 늘어진 버드나무 류자. 버드나무 류자 옆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그릇 기자 들어가면은 자, 6이라고 하면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서 만든 그릇입니다. 6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앞에다가 자, 여러분들 배웠던 글자 말라 그랬는데 나무 밑에서 열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무엇이다? 버드나무다. 버들양자. 그래서 양류라고 하면 버드나무를 뜻합니다. 양류. 자, 그다음에 머무를 유자. 머무를 유자. 토끼가 좀 작아졌네요. 토끼가 밭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머무를 유자. 여러분 배웠던 글자. 자, 갓을 그물에게 덮어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머무른다. 머무를 정자죠. 그래서 정류장 되겠네요. 장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마당 장자 정류장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일 유자입니다. 유비, 유방 주로 성에 쓰죠. 자, 죽일 유자입니다. 자, 토끼를 간단하죠. 토끼를 자, 쇠칼로 죽인다. 그래서 죽일 유자입니다. 유비, 유방 할 때 자, 씁니다. 자, 별 이름 묘자. 자, 토끼가 뭐가 됐냐? 해처럼 빛나는 별이 되었다. 그래서 별 이름 묘입니다. 별 이름 묘. 그 다음에 흰비수를 자, 흰비수 나오네요. 자, 흰비수는 자, 울타리 나오죠? 집 나오죠. 집. 절름발이 나오네요. 절름발이의 집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미 기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사람의 아들도 모여 있다. 그래서 있을 존자 기존에 나와 있는 식상한 것들이죠. 저희 발언한 자는 새로운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개개자. 자, 이거 좀 특이하시죠? 이거 정자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비수는 이미 절름발이의 집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손잡이가 대개 나무로 되어 있다. 그래서 대개 개자입니다. 자, 칼의 손잡이는 대개 나무로 되어 있죠. 그래서 대개 개자입니다. 자, 대개 개자 뒤에 자, 입 2개 달린 새를 눈으로 본다. 그래서 볼관자, 개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대충 보는 것을 개관이라고 하지요. 자, 슬퍼할 개자입니다. 슬퍼할 개자. 자, 흰빗으로 절름발이 집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으로 토끼를 죽이니까 마음이 슬프다. 그래서 슬플 개자. 슬퍼할 개자. 자, 분개, 감개무량할 때 이 슬퍼할 개자를 씁니다. 자, 복습할게요. 자, 토끼 모양이다. 토끼묘. 자, 토끼가 품고 있는 점 같은 알이죠. 그래서 알란자. 자, 나무인데 토끼가 있는 나무는 버드나무 류자. 그 다음에 토끼가 밭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머무를 류자.
그다음에 토끼를 3칼로 죽였다. 그래서 죽일 유자. 자, 해처럼 빛나는 별이 뭐가 토끼가 별이 되었다. 그래서 별 이름 묘자. 별 이름 묘. 자, 흰비수는 자, 절름발이의 집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미 기자. 자, 흰비수가 절름발이 집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인데 그 손잡이는 대개 나무로 되어 있다. 그래서 대개 개자. 자, 흰비수가 절름발이 집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으로 토끼를 죽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슬퍼한다. 그래서 슬퍼할 개자입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자, 이제 거북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곧 즉자입니다. 곧 즉자. 자, 흰비수 또 나오네요. 흰비수. 자, 흰비수로 토끼를 죽여서 벼슬을 곧 받았다. 영왕님한테 벼슬을 곧 받았다. 해서 곧 즉자. 곧 즉자. 곧 즉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자, 집안에 풀을 모아놓고 수건을 덮어놓으니 자리가 된다. 그래서 자리 석자죠. 즉석, 즉석복권, 즉석요리 되는 거죠. 즉석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서 있는 자리, 그래서 자리 위자. 자리 위자, 그래서 즉위,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 그래서 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벼슬경자입니다. 자, 흰 빗으로 토끼를 죽여서 얻은 벼슬. 자, 토끼 나오죠? 토끼하고 벼슬하고 겹쳐집니다. 자, 그래서 벼슬경자. 자, 흰 빗으로 토끼를 죽여서 얻은 벼슬입니다. 가운데에 흰 비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흰 비수가 토끼 속으로 쏙 들어간 모습. 그래서 벼슬을 얻었습니다. 벼슬경자. 그래서 벼슬 공자, 공평할 공자 포함하면 공경대부 할 때 벼슬의 모두 포함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영국의 누구누구 경 이렇게 하시죠. 그 뜻은 바로 이 경입니다. 자기를 받은 사람들. 자, 그리고 마디절자. 마디절자는 자, 흰 빗으로 토끼를 죽이고 얻은 벼슬이 대나무처럼 그 대나무 마디처럼 곧다. 일처리가. 그래서 마디절자. 일처리가 대나무 마디와 같다. 그래서 마디절자입니다. 마디절자. 마디절자 앞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자, 작고 작은 손잡이 중에 문 여는 것에 관계된 거. 그래서 관련될 관자. 그래서 관절. 여러분들 팔관절, 다리관절, 관절 되겠습니다. 자, 긴 관계 볼게요. 자, 귀로 듣고 입으로 말 잘하는 성인. 그리고 자, 한 줄 모아 바르게 가니까 좋은 말을 낳는다. 나을 탄자 성탄절 되죠.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성인이 탄생한 날. 자, 그 다음에 시골 향자 되겠습니다. 자, 하얀 빗으로 죽이고서 자, 언덕에 올라가니까 작고 작은 시골입니다. 그래서 시골 향자. 여러분들 거북이가 시골에 부임을 합니다. 자, 흰빛을 죽여서 언덕에 올라가니까 그것은 작고 작은 시골이다. 그래서 시골 향자. 시골 향자 앞에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발알망자. 발알망자는 망향.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죠. 망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자, 옛날부터 공부해서 살던 영고. 그래서 영고고 고향.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고향 되겠습니다. 울릴 향자입니다. 울릴 향자. 자, 그래서 거기 갔어요. 시골에 갔습니다. 시골에. 자, 획수가 많아지죠. 자, 시골에 갑니다. 자, 시골에 가서 음악을 울린다. 그래서 울릴 향자. 그래서 앞에다가 소리 음자 들어가면은 음향시설 되겠네요. 네, 울릴 향자. 발음 똑같죠? 시골 향자 밑에 소리 음자 들어가면 울릴 향자입니다. 거느릴 어자. 자, 벼슬아치가 많은 사람과 사람을 한 줄로 그쳐서 바르게 해놓고 거느린다. 그래서 거느릴 어자입니다. 거느릴 어자. 여러분들 배웠던 글자. 자, 몸과 몸이 맞는 친구가 산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다 해서 무너질 붕자. 그래서 붕어라고 하면 임금님이 돌아가신 것을 붕어라고 하는 거죠. 자, 어명이요 할 때도 이 어자를 씁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흰 빗으로 죽이고서 벼슬을 곧 받았다. 곧 즉자. 자, 흰 빗으로 그다음에 토끼를 죽이고 받은 벼슬. 그래서 벼슬 경자. 자, 흰 빗으로 얻은 벼슬아치가
일처리하는 게 대나무 마디와 같다. 그래서 마디절자, 마디절. 자, 흰빗으로 죽이고서 언덕에 올랐는데 그곳은 작고 작은 시골이다. 그래서 시골향자, 시골향자. 자, 흰빗으로 죽이고서 언덕에 올랐는데 작고 작은 시골이니까 거기서 제사 음악을 울린다. 그래서 울릴향자입니다. 음악을 울린다, 울릴향자. 그리고 벼슬아치가 많은 사람과 사람을 한 줄로 그쳐서 바르게 모아놓고 거느린다. 그래서 거느릴 어자입니다. 자,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핵이 좀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써보시면은 금방 손에 익어서 자신도 모르게 다 써질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성윤자입니다. 손 나오죠? 손으로 펜 하나를 잡고 있는 윤씨. 그래서 성윤입니다. 윤씨죠? 윤씨. 자, 윤씨, 성윤의 부수는 독특하게도 집이죠? 집부수입니다. 집부수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저희자입니다. 간단하죠? 자, 손으로 펜을 잡고 있는 사람이 저희다. 윤씨가 바로 저희다. 그래서 저이자입니다. 저희, 그이 할 때 저희, 저이자입니다. 자, 싫어할 염자입니다. 싫어할 염자. 자, 개가 집에 햇빛과 달빛이 비치니까 개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싫어할 염자, 싫어할 염자, 싫어할 염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한 줄 고쳐서 바르기 위해서 병의 증세를 알아본다 해서 증세증자 들어가면은 염증, 어떤 일에 물리는 거죠. 염증을 느낀다. 어떤 일에 염증을 느낀다. 그래서 염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를 앞자입니다. 자, 집안에 햇빛과 달빛이 들어와서 개가 싫어하니까 자, 흙을 손으로 눌러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를 앞자, 개가 흙을 손으로 누른다. 그래서 누를 앞자, 누를 앞자, 누를 앞자 앞에 여러분들 홀로 열맞이기를 짓다가 나가서 맞은 탄알탄자. 그래서 탄압 그러면 어떤 것을 강제로 막는 것을 탄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터럭발자. 털이죠. 모발할 때 쓰고 발모제 할 때 쓰는 터럭발자. 발모제는 딴 거군요. 하여튼 터럭발자입니다. 모발할 때 쓰는. 자, 길장자 나오네요. 길장자 좀 짧게 나오죠. 자, 긴 털. 긴 털이 보이니 개가 나오죠. 개가 나오는데 한 개 더 껐습니다. 긴 터럭이다. 개 다리에 긴 터럭이다. 그래서 터럭발자. 자, 개 뒷다리에 긴 터럭이다. 그래서 터럭발자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다가 씻을 세자 들어가면은 세발. 그래서 머리카락을 씻는 것을 세발이라고 합니다. 검은 머리를 흑발, 흰 머리를 백발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뽑을 발자, 뽑을 발자. 자, 개 다리에 아까 긴 거 있다 그랬죠? 긴 거 있는 것을 뭘로? 손으로 뽑아 주었다. 그래서 뽑을 발자. 뽑을 발자 앞에 자, 이렇게 하면 추발. 뽑는 것을 추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발 몇 미터죠? 산. 그때 해발, 바다에 자 서서 해발할 때도 이 뽑을 발자를 씁니다. 독특한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복습하겠습니다. 자, 손에다가 펜을 잡고 있는 윤씨. 자, 손에 펜을 잡고 있는 사람 윤씨가 바로 저이다. 그래서 저이자. 자, 집에 햇빛과 달빛이 들어오니까 개가 싫어한다. 그래서 싫어할 염자. 자, 집에 햇빛과 달빛이 들어와 개가 싫어하니까 흙을 손으로 누른다. 그래서 누를 앞자. 자, 긴 털이 개의 다리에 붙었죠. 그래서 터럭 발자. 그렇습니다. 자, 개 다리에 긴 터럭을 손으로 뽑아 주었다. 그래서 뽑을 발자 되겠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다음 이야기 영리한 개 이야기입니다. 요 세 글자 1분 안에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자, 불이 만나니까 불꽃이인다. 그래서 불꽃 염자. 불꽃 염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몸의 증세. 그래서 증세 증자 들어가면 염증. 고름이 나오는 것을 염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염증 이렇게 씁니다. 자, 불과 불이 만나서 일어난 불꽃을 끄는 물은 맑은 물이다. 맑은 물 담자입니다. 그래서 담담하다 그러면 마음이 평온하다, 맑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 담자.
자, 불꽃을 끈 그 개에 대한 이야기, 말씀. 그래서 말씀 담자입니다. 말씀 담자. 담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대나무를 하늘에서 내려주니까 웃음이 난다. 그래서 웃음소자. 담소를 나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갓을 쓰고 나무 위에 새들과 섞인다. 그래서 섞일 잡자. 잡담 되겠습니다. 자, 복습할게요. 자, 불과 불이 만나니까 불꽃인다. 불꽃 염자. 불과 불이 만나서 불꽃이는데 그것을 끈 물은 맑은 물이다. 맑은 물 담자. 그 다음에 불과 불이 만나서 불꽃을 이루었던 그런 말씀 담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1분 됐나요? 네. 자, 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죠. 창과자입니다. 창과자는 여러분들 부수자지만 은까지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냐? 2급 읽기 한자이기 때문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청간무자입니다. 청간무자. 청간에서 말씀드렸고요. 집을 창처럼 지켜주는 청간이다. 그래서 청간무입니다. 개술자는 여기서 한 개 더 나가죠. 집을 창처럼 지키는 청간 같은 한 마리의 개입니다. 그래서 개술자. 지지에서 개를 뜻하는 것은 술입니다. 그래서 무술년 이렇게 쓰도록 하죠. 보통.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성할 무자. 집을 지켜주는 풀이 무성하다. 풀이 집 주변에 무성하게 나 있기 때문에 집을 지켜주죠. 그래서 풀이 무성하다. 무성할 무자 되겠습니다. 무성할 무자 뒤에다가 수풀림자 들어가면 무성한 수풀이죠. 네, 그렇습니다. 멸할 멸자입니다. 집을 창처럼 지켜주는 한 마리의 개가 불이 나니까 그것을 물로 끈다. 그래서 멸한다. 그래서 멸할 멸자. 멸할 멸자 뒤에 여러분들 망할 망자, 가끔 하나 없어 망할 망자, 멸망 되겠습니다. 멸망. 자, 그렇습니다. 위엄이자입니다. 자, 집을 창처럼 지켜주는 한 마리의 개를 잡으러 온 여자가 위엄이 있다. 그래서 위엄위자입니다. 자, 개장수가 여자라고 하려면 굉장히 위엄이 있어야 되겠죠. 근엄하고. 그래서 위엄위자입니다. 위엄위자 뒤에다가 자, 말로 집안에서 공부하는 것을 엄하게 뭐라고 한다. 그래서 엄할 엄자. 그래서 위엄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엄위자.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위신할 때 몸신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믿을 신자를 써서 자, 위신이 선다 할 때 위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다음에 업신여길 멸자. 모멸 할 때 그러죠. 자, 그렇습니다. 업신여길 멸자. 풀에 그물을 쳐놨습니다. 누나 개를 잡으려고 풀에 그물을 치니까 이 개가 그것을 알아채고 업신여긴다. 그래서 업신여길 멸자입니다. 업신여길 멸자. 업신여길 멸자 뒤에다가 여러분들 배웠던 글자 내가 보는 것 볼시자 그러면 멸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복습하겠습니다. 자, 부수자 창과자 은까지 알아야 되는 창과자입니다. 창과자. 그리고 자, 집을 창처럼 지켜주는 천간무자. 자, 집을 창처럼 지켜주는 천간 같은 한 마리의 개. 그래서 개술자. 자, 집을 지켜주는 천간 같은 무성한 풀이 무성하다. 그래서 무성할 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집을 창처럼 지켜주는 한 마리의 개가 불이 나니까 물로써 그것을 멸한다. 그래서 멸할 멸자. 멸할 멸자. 자, 집을 지켜주는 청강 같은 한 마리의 개를 잡으러 온 여자는 위엄이 있다. 그래서 위엄위자. 그 다음에 자, 풀에다가 그물을 쳐놨는데 개가 그것을 알아채고서 업신여긴다. 그래서 업신여길 멸자입니다. 자,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새가 무더기로 나오는 이야기네요. 보겠습니다. 다 새가 들어가죠. 새초자 무수가 다 들어갑니다. 새가 다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자, 물 이름 회자부터 들어갑니다. 자, 새를 무역하는 그 물이다. 그래서 물 이름 회자입니다. 회수라고 중국에 있는 강 이름이죠. 물 이름 회자. 간단하게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 이름 회자. 그래서 부수는 물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간단한 이야기.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법도준자입니다. 법도준자. 자, 그 회수에서 그 물 이름 회수에서 무역하는 데는 10가지의 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법도준자 되겠네요. 법도준자. 법도준자 여러분들 뚜껑 덮인 그릇에다가 보이도록 자, 나무로 된 그릇에다 표시를 해둔다. 그래서 표할 표자죠. 그래서 표준 되겠습니다. 표준 스탠다드죠. 표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승인할 준자 볼게요. 승인할 준자. 승인할 준자는, 자, 새를 무역하는 데는 어떤 것만 승인하느냐? 이 법도에 따르면은 얼려놓은 것만 승인한다. 그래서 승인할 준자입니다. 얼린 새만 승인한다. 승인할 준자. 비준한, 인준한 할 때 쓰는 승인할 준자입니다. 자, 다음은 자, 생각할 유자입니다. 생각할 유자. 자, 마음으로 오직 새만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할 유자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한다.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생각한다. 생각할 유자 되겠네요. 앞에다가 사람 앞에서 개가 엎드린다. 그래서 엎드릴 복자죠. 복유라고 하면 엎드려서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유.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오직 유자. 자,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 나와라 뿅.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 새만 오직 말한다. 그래서 오직 유자 되겠습니다. 오직 유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오직 유자 뒤에 일자 붙이면 유일한 거 되는 거죠. 유일하다. 오직 하나다. 유일하다. 다음은 별이 유자. 별이 유자입니다. 별이라는 것은 그물을 지탱하고 있는 굵은 실이죠. 그게 바로 별입니다. 자, 새를 잡아다가 넣어놓은 그물에 실로 만든 별이다. 그래서 별이 유자 되겠습니다. 별이 유자. 간단하게 모든 한자가 비슷한 음으로 발음되고 있죠. 유, 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벌릴 라자. 별이 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별이로 이루어진, 자, 새를 잡기 위해 실로 만든 별이로 이루어진 그물을 벌려본다. 그래서 벌릴 라자. 벌릴 라자는 신라 할 때 쓰죠. 신라. 자, 벌릴 라자입니다. 자, 다음은 누구 숫자 되겠습니다. 누구 숫자. 자, 말을 하거라. 말을 해보거라. 새를 가지고 들어온 자가 누구더냐. 그래서 누구 숫자입니다. 누구냐. 누구 숫자 되겠습니다. 복습해 볼게요. 자, 새를 가지고 무역하는 물은 회수다. 그래서 물 이름 회자 되겠고요. 자, 다음은 자, 그 새를 가지고 무역하는 자, 물에서는 10가지의 법도가 있다. 법도 준자 되겠습니다. 자, 그 새 중에서 언 것만 승인한다. 그래서 승인할 준자 되겠고요. 자, 마음으로 새만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할 유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새를 오직 말한다. 그래서 오직 유자입니다. 오직 유자. 자, 다음은 자, 새를 넣어둔 실로 만든 별이다. 그래서 별이 유자 되겠고요. 자, 다음은 그 새를 잡아서 넣어두기 위해 만든 별이로 만든 그물을 손으로 벌렸다 해서 벌릴 라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말해라. 새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누구 숫자까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시간의 마지막 이야기, 까마귀의 고민입니다. 이제 새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자, 붓입니다. 새의 모양입니다. 새 모양이죠. 자, 그림 참조하세요. 붓표에 있는 그림 참조하시고 새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섬도자입니다. 이 새들이 모여있는 산이 섬이다. 그래서 섬도자입니다. 독도 보시면은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섬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반도죠. 반만섬이라 해서 반도고요. 열도, 벌릴 열자에서 열도는 이제 쭉 섬이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열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울명자. 자, 새가 말이죠. 입으로 웁니다. 뭐 발로 울진 않겠죠. 뭐 이렇게 끼룩끼룩 이렇게 울진 않겠죠. 뭐 끼룩끼룩 이렇게 울진 않겠죠. 입으로 웁니다. 자, 그래서 자명종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 자셔서 스스로 우는 종이 자명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봉새봉. 봉새는 봉황새를 얘기하죠. 자, 왕중의 왕. 자, 책상 위에 한 마리의 새는 봉황이다. 그래서 봉새봉자입니다. 자, 봉새봉자. 봉새봉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산에 사는 사람은 신선이다. 신선선자 들어가면 봉선화 여인 할 때 봉선화 되겠습니다. 꽃화자 들어가가지고요. 자, 까마귀 오자. 까마귀 특이합니다. 세조자인데요. 눈이 없죠? 까마귀는 몸이 까맣기 때문에 눈동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까마귀 오 되겠습니다. 까마귀 오. 그 다음에 슬플 오자. 자, 까마귀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슬프게 운다. 입으로 슬프게 온다. 그래서 슬플 오자. 여러분들 뭐 일 있으면 오호라, 오호 이렇게 하시죠. 그럴 때 이 슬플 오자. 어찌 혼자. 자, 새들의 다리를 다리 나오죠. 새들의 다리를 자, 한 줄로 멈추어 바르게 해놓고 말하기를 까마귀의 고민을 어찌할꼬. 그래서 어찌언입니다. 어찌언입니다. 자, 다음 복습자 갈게요. 자, 여러분 아시는 부수 세조자입니다. 세조자 점이 4개. 자, 새 다리가 빠지고 산이 들어갔습니다. 새가 사는 산은 섬이다. 그래서 섬도자. 자, 새들이 말이죠. 입으로 운다. 그래서 울명자. 책상 위에 하나의 새는 바로 우리 봉황새입니다. 봉새, 봉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이 보이지 않는 새는 바로 까마귀, 까마귀 오자. 자, 그 다음에 눈이 보이지 않는 까마귀가 입으로 슬퍼한다. 그래서 슬플 오자. 자, 새 다리를 한 줄로 모아서서 그쳐놓고 말하기를 이 일을 어찌할꼬. 그래서 어찌 언자입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저 재밌는 동물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